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템파베이를 3대1로 꺾고 월드시리즈를 6차전에서 끝냈습니다. 다저스는 팀 평균 자책점과 팀 홈런, 그리고 경기당 평균 득점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한 역대 세 번째 팀이었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고, 그 두터운 전력이 더 길어지고 휴식일이 없었던 포스트 시즌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다저스는 오늘 선발 투수를 포함한 선발 10명이 모두 미국 선수들이었는데요. 하지만 빅터 곤잘레스가 승리 투수, 훌리오 우리아스가 세이브를 따냄으로써 멕시코의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스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는 세이브를 따낸 첫 번째 멕시코 출신 투수가 됐습니다. 다저스는 이로써 1988년 이후 32년 만이자 통산 7번째 우승에 성공하는데요. 7번의 우승은 11번인 세인트루이스와 8번인 샌프란시스코 다음으로 내셔널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LA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다저스와 레이커스가 동반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라이벌인 자이언츠와의 우승 대결에서도 8대7로 따라붙었는데요. 재밌는 건 1954년까지는 우승 숫자에서 자이언츠가 5대0, 다저스가 첫 우승을 차지하는 1955년부터 1988년까지는 다저스가 6대0, 1989년 이후로는 다시 자이언츠가 3대0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로버츠 감독의 재발견이기도 했는데요. 4차전 때 바이스를 올렸다가 두 번이나 리드를 날리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분명 로버츠 감독은 성장을 했고 그게 6차전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이로써 로버츠 감독은 토론토의 1992년, 1993년 2연패를 이끌었던 시토 게스턴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흑인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일본계 우승 감독이 됐습니다. 다저스가 우승을 하게 되면 누가 MVP가 될지도 궁금했는데요. MVP는 이번 시리즈에서 타율 4할, 출루율 5할 5푼 6리, 장타율 7할을 기록하고 월드시리즈 결승 타점을 기록한 코리 시거가 만장일치로 차지했습니다. 시거는 야수로는 2011년 세인트루이스 데이비 프리스 이후 처음이자 역대 8번째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 MVP를 모두 따냈습니다. 차점자는 월드시리즈에서 선발 2승을 기록한 클레이튼 커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 영상 3개와 리그 MVP가 하나 있는 커쇼가 월드시리즈 MVP까지 차지해서 콜렉션을 완성했으면 했습니다만 시거가 MVP가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샌디 코펙스는 사이 영상 3개, 리그 MVP 1개, 월드시리즈 MVP가 2개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 중 다저스는 갑자기 저스틴 터너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터너에게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게 경기 중 통보됐고 그 즉시 터너는 교체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6회 초까지는 완벽한 스넬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캐시 감독이 개입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180도 달라지고 맙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템파베이는 오프너 2경기를 제외한 포스트 시즌 17경기에서 선발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게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한 글래스나우 한 번뿐이고 스넬, 글래스나우, 모튼, 야브로 4명이 평균 4와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4.3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스넬은 지난해 6월 10일 이후 포스트 시즌 포함 선발 27경기 연속 6이닝에 실패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투구수가 73구였던 6회 1사에서 교체됨으로써 6이닝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템파베이의 문제는 마지막까지 아로사레나와 홈런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아로사레나의 1회 솔로 홈런을 제외하고는 득점을 올리지 못한 템파베이는 결국 득점권 타율 1할 8푼 4리로 이번 포스트 시즌을 끝냈습니다. 1회 템파베이는 이번 포스트 시즌 들어 7번째 1번 타자로 나선 최지만이 3구 3진을 당합니다. 프로필 체중이 260파운드, 117kg인 최지만은 월드시리즈 역사상 가장 무거운 1번 타자로 기록됐습니다. 최지만의 앞선 기록은 2000년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매치의 1번 타자 베니 아그바야니가 기록한 225파운드, 102kg이었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는 이번 타자 아로사레나가 홈런을 만들어냈는데요. 아로사레나는 주심이 바깥쪽으로 빠진 초구 슬라이더를 잡아주자 다시 바깥쪽으로 빠져들어온 슬라이더를 밀어쳐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포스트 시즌 10호를 때려낸 아로사레나는 이로써 단일 포스트 시즌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타자가 됩니다.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양이 신발을 신고 나온 곤솔리는 그러나 계속된 1-4-1-2루에서 실점하지 않고 경기가 터질 뻔한 위기를 넘겨냅니다. 반면 지난 2차전에서 4회까지 안타를 맞지 않았던 블레이크 스넬은 1회를 12구 3진 3개 3자 범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2회 역시 12구 3진 2개 3자 범퇴를 만들어냅니다. 월드시리즈에서 2회까지 5개의 삼진을 잡아낸 투수는 1963년 1차전 샌디 코펙스 이후 처음으로 당시 코펙스는 15K 2실점 완투승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2회 2사 1-2루에서 아로사레나가 등장하자 플로로를 마운드에 올렸고 플로로는 체인지업 3개를 던져 아로사레나를 3구 3진으로 잡아냈는데요. 이로써 템파베이는 2회 만에 득점권 4타수 무안타를 적립합니다. 스넬은 3회 하나, 4회 3개를 보태 4회까지 13타자를 상대로 무려 9개의 삼진을 잡아냅니다. 2차전에서 기록한 9개의 삼진 중 8개가 슬라이더 또는 커브였던 스넬은 오늘은 9개 중 5개가 포심이었을 정도로 포심을 결정구로 사용했고 슬라이더에 의존했던 2차전과 달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1대1대1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다저스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져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저스는 2이닝을 퍼펙트로 막은 알렉스 우드에 이어 5회 페드로 바에스를 올립니다. 우드를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교체였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2사 후 바에즈가 아로사레나에게 안타를 맞자 즉각적으로 바에스를 내림으로써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5회까지 템파베이는 스넬이 5이닝 1피안타 9K 무실점, 다저스는 6명의 투수가 6회 초까지 6이닝 12K 1실점을 기록함으로써 두 팀은 6회 초까지 도합 21개의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템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은 6회 1-4-1루에서 투구수가 73개였으며 단타를 2개밖에 허용하지 않은 스넬을 교체합니다. 타선이 2바퀴 돌자마자 내린 거였는데요. 스넬은 아쉬움을 크게 드러냈고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캐시 감독이 선택한 투수는 포스트 시즌 들어 좋지 않은 닉 앤더슨이었습니다. 앤더슨은 올라오자마자 배츠에게 2루타를 맞아 1사 2-3루에 몰립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폭투로 동점을 허용합니다. 다저스는 시거의 1루 땅 볼 때 3루 주자 배츠가 홈으로 돌진해 2대1 역전을 만들어냄으로써 1차전과 똑같은 장면이 탄생합니다. 최지만도 홈으로 나쁘지 않은 송구를 뿌렸습니다만 배츠가 워낙 빨랐습니다. 저는 스넬을 내린 것보다도 바꾼 투수가 앤더슨이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앤더슨은 캐시 감독이 시즌 내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쓴 투수였지만 앞선 6경기에서 모두 실점했으며 포스트 시즌 평균 자책점이 5.02였기 때문에 앤더슨은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쓰는 게 맞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결과론입니다. 다저스는 8회 배츠가 3대1로 달아나는 쐐기 솔로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2018년 보스턴에 이어 올해 다저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배츠는 이로써 30살이 되기 전에 2개 팀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투수 교체가 완벽하게 적중한 다저스 로버츠 감독은 7회 2사 후 템파베이에서 주니노의 안타가 나오자 최지만 타석에서 훌리오 우리아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NLCS 7차전에서도 마지막 아웃카운트 9개를 모두 잡아내고 3이닝 퍼펙트로 9원승을 따냈던 우리아스는 오늘도 마지막 아웃카운트 7개를 모두 잡아내게 됩니다. 2와 3분의 1이닝 4K 퍼펙트로 시리즈를 끝낸 우리아스는 이로써 올 포스트 시즌 6경기에서 4승 1세이브, 23이닝 3자책, 평균자책점 1.17을 기록하는데요.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4승 1세이브를 기록한 투수는 2014년 메디슨 벙가너에 이어 우리아스가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저는 선발 4경기에서 2승 1.80을 기록한 워커 뷰러도 있고 포스트 시즌 18경기에서 8홈런 20타점을 기록한 코리 시거도 있지만 우리아스의 활약이 정말 결정적이지 않았나 합니다. 2008년 준우승 이후 12년 만에 다시 창단 첫 우승에 도전한 템파베이는 28위에 불과한 연봉 총액으로 아메리칸 리그 승률 1위를 차지하고 월드시리즈에 올라오는 기적을 만들어냈는데요. 올 시즌 연봉 총액이 2,829만 달러로 3.8배에 달하는 1억 791만 달러를 쓴 다저스를 상대로 정말 잘 싸웠지만 아쉽게도 창단 첫 우승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이로써 2020년 메이저리그가 끝나게 됐는데요. 올 한 해 김영준의 야구야구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프 시즌 때 달팽이님과 함께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달팽이님이 계속해서 축구, 농구, 풋볼 등 다양한 종목을 맡고 저는 트래킹 데이터의 이해 등 시즌 때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 시즌 내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